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유형 플러스 내신 고쟁이 수학하. 지금 1단원의 집합과 명제, 집합이 지난 시간에 다 끝났고요. 오늘은 명제 스텝 2 131번부터 문제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유형 1 명제와 조건 스텝 2 1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건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10보다 작은 수는 많아야 4개이다. 이 얘기를 우리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집합 x의 원소 중 10보다 큰 수는 적어도 4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는 거야. 집합 x의 원소가 있는데 10보다 작은 수는 많아야 4개다. 즉 없거나 많이 있으면 4개까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걸 부정해 줘야 돼. 그러면 그럼 이거의 부정이 뭐야? 10보다 작은 수가 많아야 4개를 부정하는 건 10보다 작은 수가 4개보다 그러니까 5개 이상 많다라는 거잖아. 5개 이상은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많아야 4개가 아니라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5개 이상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찾아주는 거야. 그럼 보기 3번이 정답이죠. 집합 x의 원소 중 적어도 5개는 10보다 작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3번이 정답. 132번으로 가볼게. 자,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참인 명제를 골라라 하는데 x하고 y가 둘 다 음수인데요. x가 더 작아요. 뭐 예를 들면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게. 보고 갔기 때문에 역수치 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작은 큰 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니은은 요거 y제곱 넘겨볼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하고 플러스 y가 있으니까 x가 y보다 크대요. 그러면 곱해서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y보다도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얘가 양수이면 얘가 양수는 되고 얘가 음수이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 경우만 해둔 거잖아. x-y가 0보다 커 그러면 x가 y보다 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틀린 거죠. 얘가 적으면 얘가 또 적으면 돼. 그지? 그래서 얘는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뭐 또 이런 발레를 들어도 되겠지.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라고 놓고 마이너스 2라 쓰네. y는 뭐 1이라고 그럴까? 그럼 제곱하면 9잖아. 얘는 1이고. 근데 얘가 더 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은 여러 가지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귿으로 가볼게. 제곱해서 더해서 0이래요. 그러면 둘 다 0인 거예요. 둘 다 0인데 절대값 붙이면 0이라는 얘기지. 이거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디귿은 왼쪽 오른쪽이 다 똑같은 얘기니까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다이면 아니다는 되게 문제 풀기 안 좋아. 그러니까 이때 대우 명제를 보는 거야. 예, 대우 명제가 x5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면 x는 3이다. 이것도 안 되겠네요. 왜냐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2와 3이지.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3인데 얘가 여태 포함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2여도 0되고 3이어도 0되니까 꼭 3일 필요 없고 2여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을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미음도 당연히 되진 않겠죠. 둘을 합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둘 다 1보다 클 필요는 없죠. x가 10인데 y가 만약에 마이너스 5야. 그럼 더하면 5가 되니까 그럼 하나는 1보다 크지만 하나는 오히려 음수인데 뭐. 그러니까 기억 디귿 보기 2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 133번으로 가볼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보기 중에서 거짓인 명제만을 고르래요. 거짓인 명제. 집합 A의 원소가 0이다 라는 원소의 개수가 없다는 얘기는 공집합이다. 이건 참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니은 볼게.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옳지 않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를 찾으라.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야. 얘는 참 거짓.
자, A가 B에 포함되면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적다. 얘도 거짓이에요. 왜냐면 두 집합이 같아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퀄 쓰여야 이퀄이 있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얘도 거짓인 명제니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죠. A가 B에 포함되고 A 집합 원소의 개수가 B 집합 원소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같다는 거예요. 그죠? 포함되는데 두 집합이 같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 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가 돼. true. A차 집합 B가 0이라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소의 개수가 같다? 이것도 옳진 않은 거죠. 포함된다고 원소의 개수 같다? 그렇진 않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미음. 133번의 정답. 자, 이제 134번으로 가볼게요. 134번. 자, 전체 집합은 12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집합 B, 집합 Q라 하자. 조건 P가 X는 소수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이 뭐가 돼? 소수니까 2, 3, 5,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납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납 Q의 개수를 구해라 했으니까 납 P는 2, 3, 5, 7을 빼고 그러니까 즉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 10인데 P의 여집합이니까 Q에 들어가 있는 건 2, 3, 5, 7 빼고 1, 2, 3, 5, 7을 빼는 거죠. 이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에 10에서 6 빼는 거죠. 2에 4제곱 16개가 집합 Q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2, 3, 5, 7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전체 집합, 부분 집합을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135번으로 갈게. 실수 x, y에 대한 두 조건이 있는데요. P는 다음과 같고요. Q도 다음과 같아요. Q는 1이네요. 이때 Q는 납P에 포함된답니다. Q는 납P에 포함된다. 납P가 어떻게 되지?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죠. X는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적거나 같다 이고 Y는 또는이구나. 부정해야 되니까 얘 또는이 되고 또는 Y는 0보다 적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Q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X가 0보다 적다, 적거나 같다. 그러면 잠깐요. 얘가 X축, Y축이 되는 건데 X가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합해서 이쪽까지를 합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R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얘가 지금 선생님 보니까 마이너스 4,2를 마이너스 4, 미안 미쳤나봐요. 마이너스 4,2를 중심으로 하는 원인데요. 이 원이 이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지? 이 원이 이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얘가 이 상태에서 아니 지금 요걸 선택하려고 했더니 잠깐요. 원만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네. 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계속 이 안에 있는 게 되잖아. 그럼 언제까지 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면 더 크게 그려주면 되겠네. 여기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최대가 되는 아래 반지름의 최대는 여기가 마이너스 4,2가 됐고 1로부터 이 안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루트 20이 되잖아. 4, 5, 20 그러면 16, 4니까 근데 그러니까 반지름은 루트 20보다 적어야 되는 거죠. 적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지름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4가 되겠지.
왜냐면 5가 되면 루트 25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35번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136번 보겠습니다. 136번은요, 두 조건이 있어요. P는 뭐 2와 5의 바깥범위고요. Q는 마이너스 3과 K 사이인데 not Q라고 그랬네. 아, not Q. 그러면 이제 not Q가 P에 포함돼야 되거든요. 근데 P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게 거짓임을 보이는 양의 정수인 발레가 4밖에 없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P는 그려야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적거나 같고, 그래서 얘가 P가 되는 거죠. 이쪽도 P가 되고 5보다 크거나 같아. 요것도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고요. not Q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요거는 좀 not Q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돼? 적어야 되죠. 또는 X는 K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적다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게 not Q가 되니까 이게 Q의 여집합이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정수가 발레가 4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4가 있고 만약 여기가 3이 있잖아요. 그러면 K라고 하는 값이 얘보다 크다가 되면 되는 거네. 여기가 K가 되면 좋겠어요. 여기가 K. 그럼 K보다 크다. 그러면 K가 이 P에 포함되지 않고 그 발레를 들려면 4를 들면 되잖아.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값은 3이어도 상관없어요. 3보다 크다 그러면 3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K가 5보다 작은 값이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 4보다 작은 값이면 되겠죠. 4는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3과 4 사이고 4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지. 136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6번 해결해 드렸고 137번으로 갈게요. 자, 137번 전체 집합 U의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 하자. 근데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지? 얘가 공집합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를 보고 좀 그림 그리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잠깐 뽑아볼게. P 교집합. 여기가 지금 Q가 되고요. 교집합 아래 여집합에 여집합이 되거든. 그러면 지금 얘가 뭐가 되는지 잠깐 볼게. P 차집합 여기가 Q 차집합 R이 되죠. Q 차집합 R에 R을 뺐더니 얘가 공집합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교집합에 여집합해서 차집합 썼고요. 여기다 교집합에 여집합이니까 여기 차집합을 쓴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보시면 Q에서 R을 뺐다고 가정해 볼게.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야. R. 그러면 Q에서 R을 뺐는데 그럼 Q에서 R 뺀 게 이거잖아요. 이쪽 부분인데 여기에 P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P가 있는 거야. 넌 분명해.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반드시 참인 것을 있는 대로 다 고르라고 그랬는데 Q가 R에 포함되는지 그건 알 수는 없고요. P의 이건 뭐야? R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랬거든. 얘가 R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그림 봐도 그렇죠. R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럼 니은 맞아요. P이고 not R 그랬습니다. P이고 not R. P와 not R의 교집합은 P가 됩니다. 얘는 Q에 포함되냐?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137번은 5번이 정답이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뽑아낸 다음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잘 살핀 다음에 137번을 보세요. 13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세부분집합 PQR. 얘가 진리집합, 조건의 진리집합이고요. 명제 P이면 Q이다, not P이면 Q이다. 이걸 보니까 P는 Q에 포함되고 P의 여집합도 Q에 포함돼. 그러니까 Q가 전체 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Q는 막강하네요. 그러면 이제 Q를
여기다 그릴게요. Q는 이제 전체 집합이 돼서 다시 그릴게요. 짠. 자, 이렇게 전체 집합 박스를 하나 채우는 게 낫지? 그래서 여기가 Q가 된 거야. 물론 이제 전체죠, 얘는. 자, 그런데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됐네. 그러니까 P 안에 R이 있는 거예요. P 안에 R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R의 여집합. 자, 요 그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되냐? 당연히 맞죠. R에서 P 여집합을 뺐대요. R은 이쪽인데 R은 요 바깥쪽이죠. 바깥쪽. R의 여집합, 아니, 그러니까 R은 바깥쪽이고요. 이때 R에서 P의 여집합을 뺐대요. P의 여집합 여기를 뺀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 도너츠 부분이 남는 거지. 그러니까 공집합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틀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볼 것도 없어요. Q가 전체 집합이니까 무조건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39번으로 갈게. 139번. 자, 139번은요, 선생님 보니까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진리 집합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반드시 속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달이면 낫Q이고 나달이면 낫P이고 Q이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근데 이제 여러분 볼 때 명제니까 얘이면 얘이고 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얘는 R의 여집합이면 낫P,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얘가 이렇게 포함되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었지. A가 B에 포함돼. 그럼 B의 여집합은 A에 포함된다. A 여집합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반대로 얘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이니까 얘한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P 합집합 Q가 R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반드시 있는 것은 그랬거든요. P 합집합 Q가 R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쵸? 만약에 이제 P 합집합 Q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봐. 여기가 P 합집합 Q야. R에 포함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빼보는 거죠. 그러면 그 원소가 어디 있냐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P 합집합 Q에서 R을 뺀 거니까 당연히 몇 번이야? 2번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139번의 정답은 2번에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140번으로 갈게요. 140번. 자, 140번은 수업이 끝난 후 영훈, 인수, 민지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독서실, 농구장, 극장 중에 각각 서로 다른 곳에 갔답니다. 다른 곳에 갔답니다. 나중에 세 사람 다 같이 말했는데 다음 같이 말했고요. 이 3명 중 한 명만 참호를 얘기했고요. 그때 이제 독서실, 농구장, 극장 순서대로 사람 이름을 써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훈이하고 민수, 민지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영훈이, 인수, 민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독서실이 있겠고 농구장, 독자가 왜 그래? 독서실, 농구장, 극장 이렇게 있다고 생각. 영훈이가 참말을 얘기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영훈이의 말만 진실. 난 농구장에 갔다. 그럼 얘는 농구장 간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죠. 인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럼 농구장 간 거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곳에 갔다는 이 말에 오류가 되네. 그러니까 영훈이는 지금 참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라친 거예요. 영훈이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인수가 진짜 진실을 얘기한 경우를 생각해 볼게. 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럼 독서실에 갔다고 한번 해볼까요? 얘 독서실에 갔어. 그러면 민지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죠. 얘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 그죠? 그 다음에 영훈이는 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그럼 농구장에
아니, 농구장에 갔다 그러니까 가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독서실이나 극장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수가 참말을 얘기한 경우로 독서실 가는 경우는 안 되네요. 그럼 인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참말이니까 극장에 간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민지는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극장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도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영훈이 인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민지가 참말을 하고 있나 봐요. 민지가 참말을 얘기하는 경우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아, 여기를 안 갔구나 민지가. 그럼 독서실 간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민지가 독서실 갔습니다. 그러면 인수는 난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인수 농구장에 갔어요. 그러면 영호는 난 농구장에 갔다. 거짓말이니까 여기서 갈 수 있는 건 극장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네. 이 상황은 맞는 게 되네요. 그러니까 독서실 간 애가 누구야? 민지. 그 다음에 민지. 그 다음에 농구장 간 애는 인수. 아, 그럼 보기 4번이 정답인가 보다. 근데 나머지 하나 안 해도 돼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지가 극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민지가 농구장에 간 경우 한번 해볼게. 민지가 농구장에 갔어요. 그럼 인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농구장에 가야 되는 거잖아.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지는 독서실을 간 거고, 그 다음에 농구장은 인수가 간 거고, 극장은 영훈이가 간 거구나.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계산해 줄 수 있었던 거다. 자, 유형 2로 갈게요. 모든 또는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에 대한 부정 얘기가 나오는 거 같죠? 전체 집합 유는 -1, 0, 1에 대하여 다음 명제의 부정과 그 참 거짓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러니까 이 명제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 달라고 얘기한 거네요. x는 전체 집합의 원소고 y도 전체 집합의 원소인 어떤 xy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x가 전체 집합과 y가 전체 집합인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절대값은 2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구나.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은 2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네요. 4번 아니면 5번이 되는 거죠. 적거나 같다 그랬는데 크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보기 5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뭐 전체 집합 원소가 뭐 선생님 보니까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x에서 y, 그럼 얘도 -1, 0, 1 이렇게 가질 거고, 얘도 -1, 0, 1 가질 거니까 얘네들을 이제 빼보고 절대값 치면 빼보고 0 되고 1 되고, 얘도 몇이 돼? 빼면 얘는 2가 될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얘는 1, 0, 1. 얘는 뺐을 경우에 2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이고 얘도 2고, 뭐 그러니까 1, 0, 1, 2가 나오는 거네요. 0, 1, 2. 그러니까 뺀 값이 2보다 적거나 같다는 맞는 거지. 그러니까 보기 4번이 제대로 고쳤고 참거짓도 제대로 얘기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1번의 정답은 4번이었다. 자, 이제 문제 1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명제 PQ가 모두 참이랍니다. P도 참이고 Q도 참일 때 T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X가 1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한다 그래요. 그러면 1보다 큰 모든 실수가, 그러면 여기서 보면 E-T가 1보다 어떠면 돼? 적으면 되죠. 같아도 되고요. 그럼 얘가 1보다 적거나 같은 어떤 숫자가 여기 들어가면 당연히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죠? x가 1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t도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네. x가 0보다 적거나 같다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 잠깐 볼게. pq는 x가 0보다 적거나 같대요. 아, 이렇게 바로 여기에 범위를 갖고 있는 여기에 어떤 하나라도 얘를 만족해야 돼. t-3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얘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t-3은 0보다 어때야 돼? 적거나 같아야 되겠지. 아, t는 3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t가 3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구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42번도 봐드렸고요. 143번 빈출 자주 나온다는 얘기지. 자,
요런 범위에 있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요 안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선생님 볼 때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그래서 우선은 표현할 수 있는 것부터 표현을 해볼게. 얘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되는 거죠. 3까지.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요런 범위를 갖는 거야. 지금 요렇게 여긴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될 때 만약에 어떤 실수 n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n이 여기 있고 n 플러스 3이 여기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되는 경우, 그죠? 좀 삐뚤어져서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n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n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되면 돼요? 크면 되죠. 같으면 안 돼. 그럼 n은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됐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그대로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이제 이걸 또 그려보면, 이번에 n이 여기 있고요, n 플러스 3이 여기 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와 달리 이쪽에 교집합이 생기는 거죠. 아까는 여기서 교집합이 생겼었는데,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의 경우에는 n이 3보다 어때?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5보다 큰 n이 3보다 적거나 같다니까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냐는 거예요. 8개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정수는 보기 3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144번으로 갈게요. 예. 자, 두 명제가 있는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예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예이다. 그 다음에 어떤 실수에 대하여 예이다. 그러니까 모두 거짓이라는데요. 그럼 얘가 1번인데 1번이 거짓이고 2번이 거짓이야. 그럼 1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다가 거짓이라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2ax 플러스 5가 0보다 적거나 같다는 참이 된다는 거지. 아, 얘가 적거나 같다는 참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적거나 같다. 같다까지 보니까 판별식으로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판별식 0보다 크고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0이고, 그럼 얘 판별식을 생각해 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c 5가 되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크거나 같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적거나 같든지, 또는 a는 플러스 루트 5보다 크거나 같든지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부정이라는 얘기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붕 떠야 되는 거잖아요. X축에. 그럼 얘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네요. 얘가 0보다 적어야 됩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8이 되니까 0보다 큰 a가 8보다 적다가 나오겠네. 그러면 둘을 만족해야 되니까 루트 5보다 크거나 같은 a가 8보다 적다가 되겠구나. 이때 정수의 개수는 얘가 2보다 좀 큰 거니까요. 3부터 들어가네. 3, 4, 5, 6, 7. 5개가 있겠구나.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44번에 2번. 144번 해드렸고 145번으로 가볼게. 145번은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세부 분집합 AB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어떤 X의 집합의 원소는 B의 원소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A 집합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집합 B는 잠깐만요. 모든 집합 B의 모든 원소는 집합 C의 원소가 아니래요. 그러면 집합 B하고 집합 C는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집합 B와 집합 C는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공집합인 거예요. 자, 그러면 BC가 우선 공집합인 거 찾아볼게요. 2번. 그 다음에 BC가 공집합인 거.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A는 B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공집합 B는 C의 원소가 아니다. 이상하다. 아, 여기 3번도 있네. 그지? 자, 그런데 A가 B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아달라는 거지. 얘는 A가 B에 포함되잖아. 그래서 안 되겠네. 얘는 A가 B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괜히 오래 끌었네요. 145번의 정답은 3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봐드렸고, 유형 3 146번으로 갈게요. 자, 명제 역과대요 146번 문제 볼게요. 실수 A, B에 대하여 명제 중에 그 역과대요가 모두 참인 것의 개수는, 역과대요가 다 참이 되려면, 그러니까 역과대요가 참이라는 얘기는 명제가 우선 참이어야 되지. P면 Q이다도 되고 역 Q이면 P도 되니까 PQ가 같은 거 잡아달라는 거야. 그지? 자, A가 A 플러스 1이 0이면 A의 3승 플러스 1은 0이다. 근데 A와 B가 둘 다 실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1밖에 없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만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기억은 역과 대우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요걸 보는 거야. 역을 구하고 대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니은을 볼게. A와 B가 더했던 0보다 크대. 근데 곱하면 0보다 크다는 건 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지. 둘 다 0보다 크다. 맞죠? 둘 다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얘기와 이 얘기가 어때? 같은 얘기라는 거지. 제곱해서 더했더니 0보다 크대. 그러면 A도 0이 아니고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다. 맞죠? A가 0이고 B가 0이면 어떻게 돼? 제곱해서 0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 얘기도 맞는 게 되네. D것도 맞아요. 네. A, B가 0이면 A제곱 플러스 AB, 2B의 제곱이 0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리을은 안 되죠. 뭐 A가 0이어도 얘는 0이 되는 거잖아. A만 0이어도. 그럼 A가 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없어지죠. 그럼 2B의 제곱이 0이라면 B도 0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둘 다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만 0이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A만 0이어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가정은 A만 0이어도 되는데 여기는 A, B가 다 0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자, 이제 미음만 볼게요. 미음 보니까 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미음이 조금 중요해요. 그러면 우선은 이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볼게. A, B 플러스 1에서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A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까 A는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 이거나, 그지? A가 1보다 적고 B가 1보다 적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합해서 2보다 크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지. 이 경우구나. 그러면 미음의 좌변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 경우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뻔하죠. 얘도 뭐가 돼? 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46번 해드렸고 14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7번 한쪽 면에는 숫자, 다른 쪽에는 알파벳이 적힌 4장의 카드가 그림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 있잖아요. 그러면 뒤편에는 알파벳이 있고 얘는 알파벳이 있으니까 뒤에는 숫자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그림과 같이 4장의 카드 중에서 명제가 있는데 모음이 적힌 카드의 뒷면에는 짝수가 적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 정리해 볼게. 모음이면 짝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가 참이라면 항상 참인 명제가 있죠. 배우요. 짝수가 아니면, 즉 홀수이면 모음이 아니다, 자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카드를 모두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홀수면 자음인 것은 그러니까 모음이면 짝수인 것이니까 A 카드 뒤집어 봐야 될 것 같고, 홀수면 자음인지를 보기 위해서 1번을 뒤집어 봐야겠죠. 2번이 정답이겠네. 14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살펴보시면 돼요. 148번을 같이 볼게요. 148번은 이제 추론 문제인데 어떤 사건의 수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놓는데 A는 범행을 하지 않았대요. A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추론했고 B가 범인이면 공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범이 있으니까 A는 아닐 거고 C가 공범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B가 범인이 아니에요. ABC 중 세 사람 중에 있다. 범인은 ABC 중 세 사람 중에 있다. 그러면 B가 범인이 아니라면 C는 반드시 범인인 거지. 그러면 B가 범인이어도 C는 범인인 거고 B가 범인이 아니어도 C는 범인인 거잖아요. C는 반드시 범인이다.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148번의 정답은 3번. 자, 이제 149번으로 갈게요. 149번. 어이구만이라 너무 크다. 자, 149번은 어떤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휴대폰 판매량과 사용자 선호도에 대한 시장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다음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가의 경우엔 10대, 20대 선호도가 높은 제품 판매량이 많다. 그럼 우리 선호도를 P라고 할게. 선호도가 높으면 판매량이 많다. 그 다음에 가격이 싼 제품은 가격이 싸다. R이라고 그럴까요? 판매량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기능이 많은 제품은 PQRS라고 그럴게. S. 10대에게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R이면 Q이다, S이면 P이다가 된 거네요. 한번 여기다 따로 적어볼게.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R이어도 Q이다. 이렇게 됐고요. S이면 P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S이면 P이다. 자, 그러면 기능이 많은 제품은 S이면 가격이 싸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not R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S이면 not R은 추정할 수가 없죠. 이 화살표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항상 옳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가격이 싸지 않은 그럼 not R이면 판매량이 많지 않다. not R이면 not Q이다 라니까 Q이면 R인지를 봐야 되면 되거든요. 예를 보니까 Q이면 R, R이면 Q지 Q이면 R은 아니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죠.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은 not Q이면 기능이 많지 않다. not S이다. 그럼 S이면 Q인지 보시면 되네요. S이면 Q 맞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겠죠. 보기 4번 한번 볼게요. 10대, 20대의 선호도 P이면 기능이 많다. P이면 기능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S이다. S이면 P지 P이면 S인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게 되고요.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5번이요. 선호도가 높으면 가격이 싸지 않대요. 가격은 R이죠. 그러니까 나달이다. P면 나달. P하고 R의 관계는 알 수 없어요. 그죠? P면 Q, Q에 포함된다는 것뿐 P하고 R 관계 알 수 없으니까 5번도 알 수 없는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맞는 건 3번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문제 150번부터 볼게. 자, X가 하는 두 조건이 있답니다. PQ가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아니다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not Q이면 not P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 게 좋죠. not Q이면 not P로 볼게요. 그럼 not Q는 X-1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AX-5도 0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1이면 예식된대요. 1 집어넣게 1 A-5. 그래서 A는 몇이 돼? 4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151번으로 가볼게요. 151번에는 P가 Q에 의한 필요 충분, PQ 같다는 얘기죠. 있는 대로 다 고르래요. 그래서 지금 절대값 X-Y와 X 플러스 Y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에 같다는 얘기니까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다. 이건 뭐 당연히 성립하는 게 되겠네.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X, Y가 0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Y가 0이거나 X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그래서 얘이면 얘가 되고요. 얘가 되면 얘가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맞죠. 각각의 절대값의 합이 합한 절대값 같으면 둘의 부호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되면 꼭 둘 다 양수일 필요는 없고요. 음수여도 되고요. 얘가 되면 얘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쪽이 더 크다고 그랬거든요. 왼쪽이 크대요. 절대값은 양수니까 일단 제곱해 보셔도 괜찮아요. 제곱하면 그냥 제곱과 같거든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한 것과 같으니까 x제곱 2xy y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쪽도 x제곱 마이너스 2xy y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y제곱은 없어지고, 그럼 2xy하고 마이너스 2xy가 봤더니 이쪽이 크다는 얘기는 xy가 음수라는 얘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가 된 거고, 이 얘기가 되면 얘가 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돼서 기억 디귿 보기 4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4번은 151번까지 봐드렸고요. 152번 각볼게.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답니다. 이때 p가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라네요. 그러면 p가 q를 포함해야 되는데 q는 이렇게 절대값이 적거나 같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x 마이너스 a가 플러스 3이 되고요. a 마이너스 3 x a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q의 필요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p가 q를 포함해야 되니까, 즉 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다면,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을 포함한 상태에서, 그죠? 얘가 이렇게 이어진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얘가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 7 여긴 들어가고 여긴 안 들어가고 해서 얘가 얘를 이렇게 포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함돼서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3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됩니다.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고, 두 번째로는 a 플러스 3이 7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a는 4보다 적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큰 a가 4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니까 a의 개수는 0부터 4까지니까 5개가 되는 거죠. 5개. 그래서 152번의 정답은 5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153번 같이 볼게요. 자, 조건 PQR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P는 다음과 같고 Q와 R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면서 P는 R에 기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 P이면 Q에다가 성립하는 거고 R이면 P에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P를 먼저 그려볼게. P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요거 들어가고 요거 안 들어가고 5는 들어가네요.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범위를 잡은 게 P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 P는 여기 하나 더 있죠. 이렇게 P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Q가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Q는 A보다 크다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Q는 A보다 크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적은 정수 A, AB 정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R이 B보다 크거나 같다가 포함돼야 되니까 P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B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죠. 그래서 B의 최소는 당연히 몇이 돼야 돼? 5가 되겠죠. 그럼 둘의 합이니까 3, 보기 2번이 정답. 자, 이제 154번으로 가볼게. 전체 집합 위에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가 Q의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만 되는 거고요. 요것만 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얘는 참이고 얘는 참이 안 되는 거. A 교집합 B가 A랍니다. 그러면 A가 지금 B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가 B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럼 A 합집합 B는 B다. 요건 맞네요. 근데 A 합집합 B가 B면 교집합이 A가 된다. 이것도 맞죠? 그러면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둘 다 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니을 볼게. A가 B의 어집합과 같다는데요. 그러니까 A는 B의 어집합이에요. 그럼 얘가 B의 어집합이면 B의 어집합과 B를 합하면 전체가 되는 거니까 이거 맞죠? 자, 근데 A하고 B를 합했더니 전체 집합이라고 그래서 A가 B의 어집합이라고 하는 얘는 잘못된 거죠. 뭐 그렇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니은은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이것을 볼게요. A가 B에 포함되거나 A는 C에 포함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합집합에 포함되는 건 맞죠. 둘 중에 하나 어디 포함되니까 합집합에 포함된다고 얘가 어느 한쪽에 포함될 필요는 없죠. 왜 그러냐면 비합집합 C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A가 이렇게 있어도 합집합에 포함되는 건데 얘는 B에도 C에도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얘가 Q이면 P단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155번으로 갈게요. 자, 얘는 지금 조건에 대해서 A가 충분 조건이면 1이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면 0이고요. 필요 조건이면 마이너스 1이래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런 규칙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 요 조건에 맞춰서 요 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선 P면 Q를 봐야 될 것 같아. X가 A 교집합 B의 부분집합이면 요거부터 볼게요. X가 A 교집합 B의 부분집합이면 그 다음에 X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당연히 맞죠. 그리고 X가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라서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 되네요. P가 충분 조건이면 얘는 1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1입니다. 자, 이번에는 X가 A 합집합 B에 포함되면 X는 A에 포함되거나 또는 X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보니까 얘는 안 돼요. 합집합에 포함된다고 꼭 어떤 집합에 포함될 필요는 없고 어떤 집합에 포함되면 합집합에 당연히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고 얘는 되는 거죠. 합집합에 포함된다 어떤 집합. 그러면 얘는 화살을 맞는 거잖아.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 R하고 P를 볼게요. X가 A에 포함되거나 또는 X가 B에 포함되면 X는 A 교집합 B에 포함된다. 이건 맞죠? 둘 중에 하나에 포함되면 잠깐요. 아니죠. X가 A에 포함되거나 B에 포함되면 교집합에 포함되는 거는 아니죠. 요건 아니고요. 교집합에 포함되면 A에 포함되거나 B에 포함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요건 맞죠. 얘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잖아. 화살을 맞는 조건. 맞죠? 그러면 얘도 필요 조건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 그러면 1, 2, 3, 6이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그래서 155번의 정답 5번. 자, 156번 가볼게요.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다.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판별식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은 가의 경우에 판별식 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적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A는 플러스 2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not Q? Q가 아니다. P가? 그러면 이 얘기는 not Q라고 하는 게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B 플러스 3인데 얘가 0보다 not Q니까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P는 얘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좀 까다로워졌네. 근데 좀 생각해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Q의 여집합이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의 진리집합이 실수 전체라는 거야. 와우. 그럼 얘가 실수 전체니까 판별식 0보다 적어야 되죠. 얘도. 그럼 P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2B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1B 마이너스 3이 0보다 적다. B 마이너스 3 다시 쓸게요. 선생님이 여기 원래 그 태블릿에 종이 필름을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낡아져서 이제 띄워버렸더니 조금 미끄러워가지고 글씨가 옛날보다 조금 못 써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b의 범위 이렇게 잡았네요. 근데 정수니까 a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가 있고요. b는 0, 1, 2 세 개 있네요. 5, 3, 15 15개가 있겠구나. 순서상은. 그래서 여기 5가지, 3가지. 그럼 경우의 가지수는 15가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영상의 길이로 볼 때 지금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157번부터 문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